예, 이번 시간에는 256페이지 온돌, 256페이지 온돌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돌은 구들이라고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구들이라고도 하죠. 같은 그 구들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 텍스트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설명 한 번씩 드렸던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행간 보겠습니다. 1 이렇게 했어요. 원시 시대, 그렇죠? 신석기라고 하십시오. 신석기. 움집 가운데 노를 두고 난방,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시대 움집,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 때는 추웠어요. 깊게 팝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덕 하나 놔둬요. 취사도 이걸로 하고 난방도 이걸로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좁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끝.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청동기예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뜻해졌는데 집안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요거는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들 옆에다 메모하시는데, 이렇게 청동기 때는 이럽니다. 조금? 예. 수열지구이면서 움집이에요. 수직으로 판 굴. 그래서 수열지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좀 여유 공간이 생겨서 난방용 하나, 취사용 하나. 취사용이 옆으로 붙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난방용 하나, 취사용 하나. 그래서 청동기 때는 벽체가 등장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르죠? 여기 더 낮아집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낮아져요. 다음. 이번엔 중요하죠. 초기철기. 이야,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3. 초기철기. 초기철기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상초석이 발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초석이 나오고 주춧돌 초석이 나오고. 여태까지는 이제 군립지 형식이었잖아요. 기둥을 박더라도 군립지 형식이었는데, 그리고 이 초석이 발전했던 건 뭐라? 군립주는 밑에를 단단히 결구하겠다는 거죠. 위에 그래서 결구가 약해요. 청동기 때까지는. 근데 철기 시대 때는 이 초석 위에는 기둥은 그냥 올려만 놓은 겁니다. 여기 결구가 약하기 때문에 하중으로만 누르고 있거든요. 공포나 이런 보나 돌이 결구가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일자구들이나 기역자구들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기역자구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솥입니다. 여기 불을 뗍니다. 그 여기 이제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굴뚝이 모락모락 나요. 이거는 뭐냐면 터널식 화덕이라고 그래요. 터널식 화덕. 터널식 구들 뭐 이렇게 좋습니다. 써놓고 계시죠. 터널식 화덕, 뭐 터널식 구들 이렇게 해요. 이건 기역자고요. 이게 일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 기역자 다 되는데, 이 터널식 화덕 같은 경우에 터널식 구들, 이거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그 취사와 난방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사 플러스 난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온돌은, 우리가 말하는 구들이나 온돌의 초기 모델은 초기 철기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거 일부 온돌. 초기 철기부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청동기나, 신석기나 청동기 같은 경우는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온돌이 아니에요. 온돌이. 알겠어요? 그냥 모닥불입니다. 화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데 이 정도 기역자구들이나 일자구들 이 정도 돼야 이제부터 이제 온돌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온돌의 원초형 고래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역자 고래구들, 일자 고래구들, 뭐 줄고래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도 철기 아닙니까? 얘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 동대자 유적, 그 발해 상경 서구 집터, 이건 한권에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일부 기역자나
일자 구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는 알아두셔야죠. 이번에는 어디로 오느냐? 이번엔 고려로 옵니다. 그렇죠? 고려. 이제 고려로 왔어요. 이제 고려로 왔는데 이 형식을 잘해야 되는데 서민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양반주택으로 보급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그 의자식이에요. 생활 자체가. 이 얘기는 그건 입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서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침상 생활하고. 그래서 바닥에다 온돌 깔 필요 없이 구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자나 기역자 구들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일부 온도를 의미해요. 뭐 일부 구들.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서민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바닥 전체가 이제 온도를 깔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 그러겠죠? 전부 온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전면 온돌. 예, 뭐 전면 이제 온돌이라고 하고 이걸 그 좌식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생활, 좌식 생활. 그래서 그 전면 온돌의 기원을 서민으로 보는 게 서민 쪽에서 보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서 양반까지 퍼졌다, 상류층까지 퍼졌다라고 보는 게 이게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전면 온돌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에서 양반으로 넘어갔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유력한 소설이 있어요. 소설은 아니다. 오히려 양반 쪽에서 입식 온돌, 일부 온돌을 사용했지만 전면 온돌이 양반 쪽에서 먼저 사용되고 서민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항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수설을 취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다수설을 취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반도가 있는데 전면온돌이 한반도 북부 11세기에 시작되었고 남부까지 다 퍼지는데 보통 이거 14세기라고 봐요. 이제 절묘하게도 11세기면 고려 초고요. 그리고 14세기면 고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북반부에서 시작돼서 남반부로 전면온돌이 다 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중기에. 요새는 뭐 고려 중기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겠는데 원래 회엄사지는 고려 때 그 절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고려 때 절터지만 조선 시대에도 뭘 짓고 하잖아요. 개보수가 일어나고 리모델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선초 유적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전면온돌, 그렇죠? E자형, 뭐 티그자형 이렇게 하기도 되는데 온돌 형태가 이렇게 된 방 전체에 고래뚝이 이렇게 된 형태들이 발견되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회암사제는 원래 처음 시작은 고려시대 절터입니다. 조선 초에도 절이 유지되면 개보수돼서 이 전면온돌이 고려시대 건지 조선 초 건지 정확히 헷갈릴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에서 이제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뭐냐면 문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언 아닙니다. 문헌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고 문헌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갱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욱실이란 말이 나오고 양청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온돌방을 뜻하는 건지 마루를 뜻하는 건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장갱은 뭐냐? 갱은 갱도를 뜻해요. 갱도. 굴이에요, 굴.
그러니까 긴 굴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쵸? 고래를 뜻하잖아요. 이게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욱실은 따뜻한 욱자예요. 불화자가 있죠. 따뜻한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갱과 욱실은 이건 온돌방을 뜻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청은 청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쵸. 마루청자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마루를 뜻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문헌을 볼 때 뭐 장갱이란 단어, 욱실이나 양청이라는 단어 헷갈리지 마시라. 그러니까 한자 뜻을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바로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이런 거 갖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번 보죠. 아궁이와 붓두막 뭐 이런 게 나오죠. 아궁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아궁이냐면 불구멍을 얘기해요. 불구멍. 아궁이가. 그래서 요게 아궁이에요. 요게 아궁. 아궁. 붓두막은 이게 붓두막이에요. 요게 붓두막. 가마솥 걸어놓는 곳. 이게 붓두막. 이게 걸터 앉으면 따뜻하겠죠. 그쵸? 아궁이는 불구멍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붓두막 아궁이가 되겠죠. 붓두막 아궁이. 붓두막이 없고 아궁이만 있으면 함실 아궁이. 그쵸? 아, 여기 나오네요. 이건 붓두막 아궁이고요. 써놓으셔야죠. 붓두막 아궁이. 이건 함실 아궁이. 이건 붓두막이 없어요. 그냥 불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엌 쪽이죠, 이거는. 그쵸, 부엌 쪽. 방을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방이 이렇게 있어요. 마루가 있고, 대청이 있고, 여기 방이 있습니다. 방, 대청. 이렇게 놓이는데, 보통 여기 부엌이 여기 붙죠. 그쵸? 가마솥 걸고. 그쵸? 그러니까 이 방의 온도를, 열을 하는 거는 이 붓두막 아궁이에서 취사와 그쵸, 난방을 동시에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 한 집에 두 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단순히 여기서 불만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함실 아궁이가 되는 거예요. 온돌 공급 방식이 함실 아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함실 아궁이, 붓두막 아궁이 이런 게 나오고요. 이 함실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함실은 감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감실. 그래서 함실할 때 함자는 함정할 때 함자예요.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그래서 불구멍 하나만 있는 아궁이, 그래서 함실 아궁이에요. 감실. 감실이 뭐예요? 어떤 그 석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의 방을 이룰 때 이걸 감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있고 문이 있고 이걸 감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실은 감실이랑 같은 뜻이고요. 함자가 함정할 때 함자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는 방. 그래서 붓두막이 없잖아요. 가마솥과는. 그래서 함실 아궁이가 됩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주로 이렇게 쭉쭉 보시는데 또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복습이죠. 청동기, 그렇죠? 난방과 취사가 분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알죠? 그 철기, 없는 게 없다니까요. 철기 같은 경우에는 긴 고래고래, 일자나 기역자, 그렇죠? 그러다가 뭐라 한다? 터널식 구들, 뭐 터널식 화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방과 취사가 겸용됐죠. 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또 하나 알아둘 게 이제 정지인데, 이제 한경도 같이 추운 데인데 이렇게 돼요. 정지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부엌이고요. 여기가 이제 붓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은 여기 이제 가마솥을 걸죠. 여기 이제 아궁이에요. 일반적인 집은 여기에 벽체가 있고 여기 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뻥 뚫려 있고 여기가 방이에요. 일반적인 데는 여기가 방인데 벽체가 없고 사람들이 여기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붓두막이 되게 긴 거예요. 이걸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보통 집들은 여기 있는데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부뚜막에서 추우니까 부뚜막 위에서 노는 거예요. 누워도 있고. 이거를 정지라고 해요. 벽이 여기 없어요. 예, 이게 정지입니다. 정지. 뭐 정주간이라도 합니다. 정주간. 정주간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쭉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설명드릴 건 제가 시방서가 바뀌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링 하면서 그 지시선 잘 뽑아서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김한직 교수님 책에 있는 뒤에 나오는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미스매치 될 수는 있는데 표준 시방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봅니다. 제가 지시선만 뽑지 이름은 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 잽싸게 받아 적어야 돼요. 여기가 뭐죠? 그쵸. 아궁이, 불구멍. 그리고 이거는 가마솥이죠. 가마솥이고 얘가 뭐죠? 그쵸. 부뚜막. 부뚜막이 되는 거죠. 아이고, 조금 써놓죠. 그냥 첫 글자는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목이라고 해요. 불목. 다시 스톱. 다시 이 두 개는 다시 막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구멍을 뭐라 그런다고? 얘를 아궁이. 그쵸? 얘는 뭐라 그런다? 얘는 부뚜막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목이라고 해요. 불이 지나는 목구멍. 그래서 불목이라고 해요. 불목. 요 위치를. 그리고 불목 앞부분 여기를 불목구멍이라고 해요. 불목구멍이라고 합니다. 불목구멍. 그쵸? 그래 이제 고래뚝이 놓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 바닥면,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래바닥이라고 그래요. 고래바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끊어서 보면 이렇게 있죠. 고래뚝이 이렇게 있고요. 고래뚝이. 그리고 이게 고래바닥이 있고 이게 고래뚝입니다. 뚝뚝뚝. 그렇죠? 뚝을 쌓다 하듯이 고래뚝. 그래서 여기 고래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가 고래바닥이에요. 여기가 고래바닥. 근데 요 공간을 고래라고 할 뿐이에요. 이 공간을. 고래. 그 뜻입니다. 공간이 고래예요. 공간이. 헷갈리지 마세요. 공간 표시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시선을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뜻할 때는 정확히 이걸 뜻할 때는 지시선 이렇게 뽑는데 공간을 뜻할 때는 이렇게 뽑습니다. 공간을 뜻할 때는 지시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 적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자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고래 개자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고래 개자리.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굴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요 벽체. 요 벽체를 식은담이라고 해요. 식은담. 요 안쪽 벽체. 얘를 식은담이라고 합니다. 식은담.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명칭 중요해요. 예. 이렇게 보시고 좀 키워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명칭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 구멍이 뭐라고요? 불구멍이? 요게 아궁이에요. 요게 아궁이고, 그쵸? 아궁이고, 이쪽이 뭐라고요? 이쪽이 부뚜막입니다. 부뚜막이고, 그쵸? 부뚜막을 이루는 위에 있는 요 돌 있죠? 가로로 놓이는 이 돌을 이맛돌이라고 그래요. 이맛돌. 아궁이의
위를, 아궁이가 보통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궁이 위에 놓이는 이 돌을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됐고, 중요한 게 이건데, 요 돌 있죠. 요 돌을 불목돌이라고 해요. 불목돌. 불목돌. 아까 말한 불목이 여기가 불목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불목 구멍이 여기예요. 불목 구멍. 요 돌을 불목돌이라고 해요. 불목돌. 그렇게 말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데 있죠. 여기를 불고개라고 해요. 불고개. 불이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불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고개의 제일 끄트머리, 요 부분을 부넘기라고 해요. 여기를 부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일 끝에 놓이는 여기에 뭐 이제 고래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경사가 이쪽이 높아요. 이래야지 연기나 화기가 밑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도 털면서 넘어간다 해서 개자리인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고래 개자리로 바뀌었고요. 이건 바람막이가 맞습니다. 이게 굴뚝에서 들어온 바람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바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 개자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쵸? 연기가 역류하는 거를 막고요. 역류 방지. 연기가 일로 갔다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온 걸 막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재를 여기서 털어요. 재를 모으면. 그러니까 재를 모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연도는 연기가 지나가는 거, 굴뚝하고 연결된 거, 이렇게 명칭을 뽑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굴뚝이고요. 이게 굴뚝이고, 이 부분이 굴뚝 개자리예요. 이 부분이. 굴뚝 개자리. 쓰셔요. 굴뚝 개자리. 이게 굴뚝이고, 굴뚝 개자리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명칭 거진 다 뽑았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명칭 뽑을게요. 그리고 큰 집 같은 경우에는 개자리를 몇 개 더 둬요. 어떤 개자리들을 두냐면은 여기에다가 개자리를 하나 더 두고요. 여기다가 개자리를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이 개자리, 그러니까 연기나 불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들 개자리. 구들 개자리라고 그러고, 여기를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 개자리 이렇게 합니다. 중간 개자리. 큰 건물에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 필수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여기가 불고개라고 했는데 이 각도가 보통 60에서 80도래요. 예, 시방서에 나오기 때문에 메모를 하십시오. 60에서 80도 이렇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구들장이 고래뚝에 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이죠. 구들장이 보통. 그쵸? 맞나? 아, 맞네. 이게 구들장입니다. 위에 놓이는 게 구들장. 그러니까 고래뚝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래뚝이. 그럼 구들장이 이렇게 놓이는 거죠. 뭐 시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연기가 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미장이나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구들장 위에 이제 미장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연탄 꽂아서 마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드린 명칭은 이거 정확히 뽑아 놓으시고 정리 잘 하셔갖고 이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건 이제 별거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빼먹은 게 있네. 요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궁이가 아니에요. 아궁이는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에. 그쵸? 불구멍. 여기는 아궁이 후렁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을. 붓두막 밑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이거를 아궁이 후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궁이 후렁이의 모습을 위에서 본 평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놓이는 거예요. 반원형, 방형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는 아궁이 후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리 잘하고 계시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붓두막 아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뭐 키워드 볼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함실 아궁이 부엌 필요 없이 사용되는 거, 그렇죠? 붓두막이 필요 없는 거죠. 함실은 감실의 의미였어요. 감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시방서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저 프린트에 있으니까 각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명칭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붓두막 아궁이를 기초로 제가 명칭들을 다 뽑아 놓은 겁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린트를 기준으로 하세요. 제가 이거는 지금 예, 김한직 교수님 책에다가 엎어놓은 건데 그 고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시방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 표준 시방서가 바뀌었잖아요. 그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프린트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게 나란히 고래입니다. 옛날에는 뭐 줄고래라 그랬는데 나란히 고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 공간이 고래고 이게 고래 뚝이죠. 그렇죠? 이 고래의 밑바닥은 고래 바닥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나란히 돼 있잖아요. 나란히 고래. 이것도 이게 조금 꺾여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형태가 나란히 고래. 그러니까 여기가 아궁이 또는 아궁이고요. 여기 굴뚝입니다. 여기 연기가 뭐라 나오고 있겠죠. 선자고래는 뭡니까? 부채같이 그래서 퍼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45도로 되어 있지만 이거 역시 선자고래라고 합니다. 선자고래. 그 선자고래의 형태로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옛날에는 이걸 맞선고래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선자고래로 바뀌었어요. 허튼고래는 고래 뚝을 이렇게 듬성듬성 놓은 거예요. 실제로 구들장 놓긴 되게 힘들겠는데 고래 뚝을 이렇게 해서 그 불길이나 연기가 뭐 꿀꿀하면서 가요. 다른 것들은 직선으로 잘 뻗어요. 그렇죠? 연기나 이제 불길이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넘어가죠. 근데 허튼고래 같은 경우에는 돌면서 넘어가죠. 이것도 허튼고래의 일종이죠. 불길이 막 이렇게 뻗습니다. 대동고래는 뭐냐면 여기 굴뚝이 여기 있어요. 아궁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연기는 여기서 올라오죠. 이게 대동고래죠. 그 모양이 그 명칭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방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취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저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굴뚝에 대해서 해보죠. 굴뚝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보시면 돼요. 자연석 굴뚝. 굴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연석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 토축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중간중간에 돌이 섞인 게 보이죠? 예. 와편은 기와로 만들었다. 예, 기와로 만들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 기단굴뚝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단굴뚝은 뭐라고 하면은 가래굴 형식이라고 그래요. 가래굴. 가래굴 형식. 우리가 생각하는 굴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난다 생각했는데 기단에 이렇게 생 거예요. 이게 어디에 많냐면은 남부 지방에 많아요. 남부 지방에. 이거 한국건축사에 다 시험에 났던 겁니다. 가래굴 형식이에요. 기단굴뚝. 그냥 바로 여기 연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요. 원래 높아야 되는데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납니다. 전축굴뚝. 그렇죠. 여기가 전돌로 했다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게 이게 연가입니다. 연가. 연기가 나가는 집 모양의 집. 연기가 나가는 집. 이렇게 하고요. 이거 오지굴뚝. 이 오지가 뭐냐 하면은
토관이에요, 토관. 파이프처럼 만들었는데 토기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지는. 이렇게 하고, 이거 구멍은 더 넓겠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약간 넓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됐고, 요게 끼어서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이걸 오지라고 그래요, 오지. 그래서 오지 굴뚝이 이거예요.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벽돌처럼 만드는 건데 토관을 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지 굴뚝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단 굴뚝 나오네요. 가래굴 형식. 남부지방이 많다고 그랬어요. 굴뚝 자체를 두지 않고 기단에서 가래굴 형식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다가 또 명칭을 몇 개 집어넣어 볼까? 좋습니다. 예.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써주셔야죠. 굴뚝 개자리 쓰셔야죠. 굴뚝 개자리. 그 보통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얘를 뭐라 그러면 소재구라 그래요. 청소하는 구멍, 소재구. 옛날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청소하자를 꼭 소재하자, 소재하자 그러셨는데 이거를 소재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굴뚝의 이 높이가 문제가 돼요. 높이. 굴뚝의 높이가 문제가 되는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굴뚝의 높이는 여기가 북부지방에서 높아요. 남부지방으로 올수록 낮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집안에 난로를 놓거나 학교에서 난로 떼던데 아시겠지만은 그 연통이 있잖아요. 연통이 처음에 연기를 빨아들이진 않아요. 연통이 가열이 돼야지만 온도차나 이런 거에서 대류작용해서 연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 연통이 가열되기 전에는 난로를 피게 되면은 교실에 그냥 다 연기가 찹니다. 그러다가 연통이 가열되면은 연기들이 이제 교실로 안 들어오고 연통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북부지방에 같은 게 늘 추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을 많이 떼는데 연통에서 연기를 잘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굴뚝이 높고 여기가 가열이 되면은 효과가 만땅인 겁니다. 그래서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으로 오면은 낮아지거나 혹은 아예 없어요. 그게 뭐였죠? 가래굴이었죠. 가래굴 형식. 뭐 기단 굴뚝이라고 좋은 말까지 썼지만은 어떤 면에서 가래굴 형식이고 굴뚝의 높이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굴뚝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요 제주도는 문제인데 제주도는 아예 소멸을 해버립니다. 제주도는 아예 소멸을 해요. 굴뚝 자체가 없어져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냥 문으로 빠져나가요. 굴뚝이 없이.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평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부엌에 여기 한 구석이 있고요. 이게 부엌이에요. 그쵸? 여기 이제 온돌방이 있는데 이게 온돌방입니다. 방. 여기가 이제 굴묵이라고 해요. 굴묵. 여기서는 그냥 불을 떼고요. 여기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냥 문통에서 나와요. 아궁이에 불 떼고 아궁이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연기가. 아까 아궁이, 그쵸? 아궁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불을 뗐는데 연기가 돌고는 온도를 돌고는 여기 연기가 일로 나오는 거예요. 굴뚝 따로 안 뒀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는 아예 소멸이 돼요. 그리고 부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돌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모닥불 피워놔요. 모닥불. 여기다 쪼그리고 앉아서 꼭 야외에서 여러분 취사하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궁이가 별도로 부뚜막 아궁이, 함실 아궁이처럼 돼 있는데
굴뚝이 없고 그냥 아궁이로 다시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게 부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부뚜막 아궁이 같은 걸 두지 않고 그냥 흙바닥에, 부엌이 어떻게 흙바닥에 돌로 이렇게 경계만 나눠 놓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부엌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화단 만들어 놓듯이 부엌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닥불처럼 펴놨어요. 그 솥 여기다 거는 거예요, 솥을. 이게 부엌이에요. 제주도 옛 민가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굴뚝의 높이는 북부가 높고 남부가 낮은데 심지어는 제주도에선 소멸한다. 결론만 지으면 땡. 예, 이상입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정리 잘하고 계시죠? 메모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대목이 이거죠. 그렇죠. 굴뚝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제주도는 아예 사라진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 기단의 구멍, 뭐라? 가래꿀 형식이다. 끝.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예, 행간을. 예. 이렇게 하시고, 밑에 보시면 전축, 재료에 대한 거, 토축, 와편, 오지가 뭐라 해서 토관. 그쵸. 통나무 울동 뭐 이런 것들 많다. 뭐 연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